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살짝 당겨서 말씀드리면 식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제대로 고르고 알맞게 마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영상 후반에는 실제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루틴과 레시피도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부터 짚고 시작하죠. 첫째, 식초만 마시면 살이 쭉쭉 빠진다. 아닙니다. 체중 조절은 결국 먹는 것과 쓰는 것의 균형, 즉 식단과 운동,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입니다. 식초는 이 기반 위에 더해지는 작은 플러스에 가깝습니다. 둘째, 공복에 원액으로 원샷하면 효과가 좋다. 이건희 점막에 부담을 주고 역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과 식초만이 정답 같은 말도 과장입니다. 현미, 곡물, 포도, 대추 등 원료마다 풍미와 미세 성분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취향과 목적에 맞게 고르는 게 더 중요하죠. 이제 그럼 무엇을 어떻게 고르느냐? 가 궁금해지실 텐데요. 마트에서 라벨을 볼 때는 순서를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첫 번째, 산도. 병에 산도 3%, 6%처럼 적혀 있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신맛이 강하고 자극적입니다. 음용 목적이라면 반드시 희석해서 드셔야 하고 처음엔 연하게 시작하세요. 두 번째, 원료. 정제 수초산 중심이며 공정상 단기간에 균일한 산미를 내는 양조 식초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과 발효 식초, 현미 발효 식초처럼 원료가 분명하고 발효가 핵심 공정으로 표기된 제품은 발효 식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가열, 비가열, 여가, 비여가. 살균을 거치면 보존성은 좋아지지만 일부 민감한 향폴리페놀 요소 등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여가병 안에 흐릿한 침전, 흔히 머더라고 부르는 것과 남아있는 제품은 외관이 투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발효의 자연스러운 흔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당향료. 음료용 제품은 생각보다 당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면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이쯤에서 핵심 질문. 양조 식초와 발효 식초 뭐가 다른가요? 말 그대로 만드는 길이 다릅니다. 양조 식초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초산 아세트산을 중심으로 산미를 만드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맛이 깨끗하고 요리에 쓰기 편하며 가격도 합리적이죠. 반면 발효 식초는 두 단계를 천천히 통과합니다. 원료 속 당이 1차로 효모에 의해 알코올로 변하고 2차로 초산균이 그 알코올을 초산으로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신맛만 생기는 게 아니라 유기산과 아미노산, 폴리페놀, 발효, 대사산물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함께 형성됩니다. 그래서 음용 목적이라면 발효 식초 쪽이 풍미와 기능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리용은 양조 식초, 음용 또는 기능 기대는 발효 식초, 이렇게 목적에 따라 쓰임을 나눠보시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식초는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식후 혈당 스파이크 완화. 여러 임상 연구에서 식사와 함께 소량의 식초아세트산을 섭취하면 위배출 속도가 다소 늦어지고 전분 분해 흡수가 완만해져 식후 혈당 상승 곡선이 완만해질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왔습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높거나 식사 후 급상승이 두드러지는 분들에게서 소폭의 개선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 다만 보조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약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식단 구성과 섭취 순서, 섬유소, 단백질, 탄수화물, 식사 속도 조절과 함께 병행해야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체중 체지방 관리 보조. 일부 무작위 대조군 연구와 관찰 연구에서는 일정 기간, 보통 812주 식초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체중허리 둘레복부지방량이 소폭 감소한 경향이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한되는 기전은 식욕 신호 조절, 지방 합성 경로 억제, 지방 산화 촉진 등입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크고 장기 대규모 연구는 더 필요합니다. 결론, 식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식단, 운동, 수면이라는 큰 축 위에서 미세 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세 번째, 혈중 지질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보조. 메타 분석 수준에서 식초 섭취가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소폭 낮춘다는 신호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LDL, HDL에 대한 일관된 변화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심혈관 건강의 핵심은 여전히 총칼로리 지방질의 질과 양섬유소 섭취, 규칙적 운동, 체중 관리입니다. 식초는 이 퍼즐에서 한 조각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내 환경과 염증 지표. 동물 실험과 일부 소규모 인체 연구에서 발효 식초가 장내 미생물 군집 다양성 비율에 영향을 주고 대사체 단세 지방산 등 변화를 동반하며 염증 지표가 개선되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인체 적용 연구는 더 축적되어야 하지만 발효 유래 성분과 유기산 폴리페놀의 조합이 장벽 기능과 면역 반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산화 항균 보존성. 시험관 식품 환경에서 초산의 낮은 pH는 잡균 증식을 억제하고 발효 원료에서 기인한 페놀성 화합물은 항산화 활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체 내에서는 소화 흡수 대사 배설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므로
시험관 수준의 수치를 그대로 기대하기보다는 음식 위생과 풍미, 소폭의 항산화 보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가보죠. 바로 적용 가능한 루틴과 레시피입니다. 첫째, 초보 루틴 7일. 대1 점심 직후 물 250ml에 발효 식초 1스푼 약 10ml 천천히 10분 나눠 마시기. 대2 같은 방식으로 저녁에는 드레싱에 양조 식초 활용해 나트륨 줄이기 실험. 대2 3 아침은 패스, 점심만 유지. 위장 반응 메모속 스림, 더부룩함 등. 대2 4 점심 저녁 중 한 끼에서만 1스푼 유지. 빨대 사용 습관화. 대2 5 피클 소량 담그기 식초물 설탕 소금 110.3여. 5 끓여 부어 냉장. 대2 6외식 메뉴에서 식초 활용 가능한 선택초 무침, 식초 냉면 등 시도. 대2 7 안주 기록 정리하기 간식 당김 수면 컨디션 후 농도 빈도 미세 조정. 둘째, 상황별 레시피. 혈당 스파이크 완화용 물 200ml 발효 식초 1스푼 레몬즙 몇 방울 식사와 함께 천천히. 다이어트 대체 음료 탄산수 250ml 사과 식초 1스푼 얼음 레몬 제스트. 당은 0으로 유지하거나 필요시 무칼로리 감미료 소량. 짠맛 줄이기 간장 식초물 111에 다진 파마늘 고추. 샐러드 두부 만두 찍먹이 훌륭. 여름철 위생 보조 오이양 파프리카를 빠른 피클로. 산성 환경이 부패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 셋째, 섭취 시 안전 체크리스트. 반드시 희석물 20만 250ml 식초 11스푼. 공복 고용량 금지. 식사 중 또는 식후 1020분 내의 소량. 치아 보호를 위해 빨대 사용, 섭취 직후엔 물로 헹군 뒤 30분 후 양치. 의식도 역류 위험 교양 등 있는 분은 전문가와 상의. 약물 복용 이뇨제, 칼륨 조절, 당뇨약 등 시 상호작용 가능성 상담. 과유 불급 하루 12회, 몸 반응을 보며 농도 빈도를 조정.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래서 결국 마셔도 되나요? 라는 결론이 필요하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리만 한다면 양조 식초로 충분합니다. 산미가 또렷하고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음용하거나 기능성을 기대한다면 원료 발효 기반의 발효 식초를 우선 고려해보세요. 라벨에서 산도, 원료, 가열료가 유무, 당 함량을 확인하고 내 위장과 치아가 편안한 농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효과는 대체로 소폭이지만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라는 큰 그림 위에서 체감, 만족도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왜 발효 식초가 더 주목받나? 를 조금만 깊게 설명드릴게요. 두 단계 발효는 원료의 당을 알코올로, 알코올을 초산으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때 미생물들이 만드는 대사산물의 다양한 유기산과 페놀성 화합물이 풍미와 기능성의 베이스가 됩니다. 사과포도 같은 과일계 원료는 향과 폴리페놀 스펙트럼이 다르고 현미곡물은 담백하고 구수한 풍미를 갖습니다. 숙성기간, 저장온도, 산소 노출 정도, 가열 비가열, 여과 비여과 등의 공정 변수에 따라 최종 성분과 맛이 달라집니다. 열처리는 안전성과 균일성을 높이지만 일부 미세성분 감소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비가열은 풍미와 미세성분 보존에 유리할 수 있으나 보관위생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정답은 없고 자신의 목적과 기호, 보관 환경에 맞춘 선택이 최적해입니다. 연구 관점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일관된 과장 금지입니다. 혈당체 중지질장 내 환경에 관한 긍정적 신호가 누적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연구가 동일한 결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섭취량, 기간, 대상자 특성, 동반 생활습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러니 식초만으로 뭐든 해결된다는 홍보 문구는 경계하시고 나에게 맞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적용해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보너스 섹션을 더 드릴게요. 식초 어디서 왔을까? 라는 작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유적에서 곡물 발효 흔적이 발견되고 고대 그리스 로마 문헌에도 와인을 식초로 전환해 저장성과 풍미를 높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쌀과 조, 보리를 원료로 한 곡물, 식초 전통이 깊고 과일 산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과포도 식초가 발달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원료 기후 발효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오늘날의 다양한 식초 지도가 만들어졌죠. 이 배경을 알면 우리가 마트에서 만나는 수많은 식초들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지역의 시간이 담긴 발효 식품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실전 밀착 가이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 제안합니다. 아침 위가 민감한 분은 건너뛰고 그렇지 않다면 요거트 견과과일과 함께 물 250ml의 발효 식초 1스푼을 아주 천천히 커피 대신 산뜻한 산미로 전환하면 카페인 의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점심 잡곡밥 단백질 채소 구성 후 10분 내에 탄산수 20만 250ml 사과 식초 1스푼 식단의 섬유소 단백질과 함께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시너지. 저녁간을 심심하게 한 뒤 초간장 간장 식초물 111에 파마늘 고추를 더해 풍미 강화. 과식을 막고 나트륨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전략입니다. 집밥이 아닌 외식 상황에서도 팁이 있습니다. 면 요리는 식초를 소량 넣으면 느끼함을 잡고 포만감을 높입니다. 튀김류와 함께 먹을 때는 식초를 곁들인 샐러드나
피클을 추가해 산미섬 요소를 확보하세요. 초밥을 선택한다면 밥 양을 반만 드시고 생선 채소를 더해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응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구 얘기를 한 가지 더. 기분 피로감과 관련된 흥미로운 신호가 있습니다. 소규모 인체 연구에서 4주 정도 식초 음료를 마신 그룹이 대조군보다 우울 지표가 개선되고 혈중 대사체 프로파일이 바뀌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물론 규모가 작고 아직은 초기 연구라 단정 짓긴 어렵지만 카페인 대신 산미 있는 음료를 마시며 수분 섭취를 꾸준히 이어가는 루틴 자체가 주관적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벼운 산책, 기상 직후 스트레칭을 더하면 체감 효과가 커지더군요. 이제 잠깐 위험 신호도 체크해 봅시다. 혀나 위가 화끈거리는 느낌이 지속된다. 치아 시림이 점점 잦아진다. 속쓰림 복통이 반복된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농도를 낮추거나 빈도를 줄이고 증상이 계속되면 중단 후 상담을 권합니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음용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게 안전합니다. 집에서 담그는 홈메이드 식초는 위생이 생명입니다. 설거지, 소독, 냉장 밀폐, 그리고 이상 냄새가 나면 미련 없이 폐기 이 네 가지를 습관화하세요. 마지막으로 실패하지 않는 장보기 체크리스트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1. 목적 음용인지 요리인지 절임인지 먼저 정한다. 2. 라벨 산도 원료 가열료가 유무당 함량 4가지 핵심만 본다. 3. 스타일 사과 향미 현미곡물 단백구수 포도 깊은 뒷맛 기호에 맞춘다. 4. 첩병 비싸고 복잡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중간 가격대 발효 표기가 명확한 제품부터. 5. 테스트 3일 소량 연하게 2주 체감 기록 4주 습관화. 몸의 언어를 관찰한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 시작할 수 있도록 4주 실천 로드맵을 덧붙입니다. 위크 1 적응 하루 1회 10ml 희석 식사 후. 치아위 반응 관찰. 위크 2 안착 하루 12회 당 없는 레시피 위주. 외식 시 초무침 피클 곁들이기. 위크 3 최적화 나트륨 저감 장보기 레시피 교체 초간장 발사믹 드레싱 등. 위크 4 유지 농도 빈도를 개인화. 주 1회는 휴식일을 둬서 위장에 여유 주기. 여기까지 들으시며 이 정도면 할만한데? 라는 느낌이 오셨으면 성공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정보가 아니라 오늘 바로 실천 가능한 한 숟가락의 변화예요. 식초는 약이 아니지만 약처럼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대신 꾸준함의 보람이 분명히 돌아옵니다. 끝으로 간단한 요약 문장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리에선 양조 식초, 음용 기능성은 발효 식초. 라벨은 산도 원료 가열 여가당. 섭취는 희석분할 빨대 양치 간격. 효과는 소폭이지만 꾸준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식초처럼 산뜻하게 리프레시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